비가 내리는 새벽, 세상이 잠든 시간, 저는 집 앞에 이상한 기척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검은 장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월화무당이라 부르는 여자였지요. 이 집에 물귀신이 붙었어.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물이 또 사람을 데려가겠구나. 저는 대문 틈새로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내 우산을 돌려 골목 끝으로 사라졌지요. 빗물이 하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땐 그저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이 제 손자 민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75세 박순례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에 더 많은 사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이 바다에서 죽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풍랑주의보도 없던 날이었지요. 그물을 수선하러 나갔다던 남편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찾아낸 건 부서진 배 조각 하나뿐이었어요. 시신조차 건지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남편을 삼키고도 제게 작별 인사 한번 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 내외와 손자 민우와 함께 살았습니다. 6살 민우는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때면 남편의 부재도 잠시 잊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월화무당이 다녀간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물이 이상해졌어요. 욕실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싱크대 배관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지요. 밤이 되면 부엌 하수도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노후한 배관 탓이라며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수리공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배관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물이 계속 역류하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민우였습니다. 할머니, 밤마다 할아버지가 불러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제 무릎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바다에서요. 물속에서 같이 오라고 해요.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이었겠지.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물속에 있어요. 차갑고 어두운 곳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머니, 아이들은 원래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요즘 물고기 책을 많이 보더니 그런가 봐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지요. 월화무당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물이 사람을 데려갈 거야. 결국 저는 월화를 찾아갔습니다. 산비탈에 자리한 허름한 굿땅이었어요. 문을 열자 쑥과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월화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방석을 가리켰지요. 앉아. 올 줄 알았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었소? 물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게. 월화는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 많은 혼이 있어. 그 혼은 오래전부터 당신 집안을 지켜보고 있었어. 무슨? 죽은 남편이 지은 죄가 있을 텐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지요.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마을 청년과 싸웠다고 했어요. 배 위에서 밀고 밀치다가 그만 청년이 바다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걔를 밀친 게 아니야. 남편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혼자 바다로 떨어졌어. 내가 밀친 게 아니야. 그 청년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출이라 여겼지요.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 역시 그 일을 묻어두기로 했어요. 아들이 아직 어렸고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죽은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이가 물에 빠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그저 사고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지요. 그 자식이 날 찾고 있어. 남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물속에서 손이 뻗어나와 발목을 잡는 꿈이었어요. 그러다 남편도 결국 물에 삼켜졌습니다. 월화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혼이 아직도 물속에 있어. 하늘 품은 채.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혼이 찾는 건 이제 남편이 아니야. 남편은 이미 데려갔으니까. 이제는 그 집의 핏줄이야.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죄가 없어.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내 손자만은 안 돼. 당신 손자 살리려면 잘 들어. 월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혼에게 사죄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줘. 잊힌 이의 한은 기억되는 것으로만 풀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몸을 붙들고 굿땅을 빠져나왔지요. 민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바닷가로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바다에 가고 싶다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어요.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민우는 모래성을 쌓으며 깔깔 웃었지요. 저는 아이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민우가 갑자기 모래밭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바다 쪽을 가리켰어요. 할아버지다. 민우의 목소리가 낮고 평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 부른다. 민우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바다를 향해 달려갔어요. 작은 다리로 있는 힘껏. 저는 뒤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소리치며 달렸지요. 민우야! 안 돼! 하지만 물결이 순식간에 아이를 삼켰습니다. 찰랑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작은 몸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뛰어들었지요. 하지만 민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지요. 헬기가 떴고 잠수부들이 물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종. 그 차가운 단어만 남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울다 기절했습니다. 아들은 넋을 잃고 해변에 주저앉았지요. 저는 홀로 물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낡은 시계를 들었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지요. 저는 물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진혁.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배 위에서 밀쳐 죽인 청년의 이름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당신의 한을 우리는 묻어버렸습니다. 없던 일로 했지요.
그게 죄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데려갔지요. 이제 손자까지, 그 어린 것까지 데려가려 하십니까? 저는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자만은 돌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 사죄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남은 생은 속죄로 살겠습니다. 남편의 시계를 물에 띄웠습니다. 시계는 천천히 바다로 떠나갔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멈췄어요. 바다 위에 작은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지요.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민우를 찾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지요. 남쪽 방파제 너머에서 민우가 누워 있었어요. 살아 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민우를 들것에 싣고 있었어요.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맥박이 정상입니다. 이 차가운 물에서 2시간 넘게 있었는데 기적이에요. 구조대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체온증도 없고 폐에 물도 안 찼어요. 마치 누군가 보호해 준 것 같아요. 저는 민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어요. 바닷물에 젖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제 목소리에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작게 속삭였어요. 할아버지가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아이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미소 짓고 있었지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물결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조용히 밀려왔다 물러갔지요. 더 이상 울부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은 평온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한 번 더 고개 숙였습니다. 최진혁 씨,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요. 민우가 회복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최진혁에 대해 고백했어요. 경찰서에도 찾아가 진술했습니다. 경찰에게 물어 최진혁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연 건 70대의 노파였어요. 최진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박순례라고 합니다. 진혁 씨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엔 최진혁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의 청년이었지요.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혁 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한 일을, 제가 묻어버린 죄를. 노파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노파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네요. 내 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저희는 하얀 국화를 해변가에 놓았어요. 아, 진혁아. 내 아들. 노파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혁아.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너를 찾았다. 저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달 최진혁 씨의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민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최진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할머니가 잘못했던 일이야. 하지만 늦게나마 바로잡으려고 했단다. 밤이면 바닷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물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무당의 경고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죄가 흘러간 자리, 그곳에 남겨진 자의 눈물이었지요. 그리고 그 눈물은 진실과 함께 흘러 결국 용서의 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